자, 9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유월이죠. 무토일간, 기토일간.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무토일간이 갑진년 개유월을 일단 만난 거죠. 자, 그러면 무토일간 개유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자세하게 좀 9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간을 보면은 간목이 이제 평관 그렇게 얘기하고요. 연애는 그 다음에 월에는 이제 개수가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연애 간목 평관을 보면 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뭐 큰 산에 큰 나무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큰 산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그 무토가 간목을 만나는 것은 서로 간목이나 무토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뭐 평관이라서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자, 그리고 월에서 개수는 그 정제, 이 정제는 단지 또 뭐 정제라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보다도 개수가 정제, 개수가 무토를 만나서 무게 합화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상의 생명체 성장을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무게 합화를 해서 뭐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집중력, 효율성을 좀 크게 상승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부터는 월에 이제 개수를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면 진년, 갑진년, 진년이고 이제 개유월, 유월인데, 자, 이걸 좀 잘 살펴보면 진토하고 유금이 이제 지지 육합이라고 그러죠, 육합. 그리고 또 보면 유금이 진토에 임묘하죠. 자, 이러면 유금이 9월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진토가 유금의 기운을 차단하니까 유금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죠. 자, 8월이 이제 신월이었죠, 신월. 8월 신월에는 연운 진토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신금을 만나죠. 이제 삼합이라고 합니다. 수운동으로 이제 신토가 수운동으로 바뀌는 건데, 신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운동을 도와줬는데, 6월이 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수운동을 돕게 되는데, 유금이 진토에 임매되니까. 사주에 유금을 기묘하게 써왔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금을 좀 애타게 좀 기다려왔던 사람에게는 타격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하던 일 마무리가 늦어지고요. 실적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간에게, 모든 무토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에게 이런 형태에서 그 각자가 이제 유금 역할에 따라서 희비가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날에는 이제 이런 변화, 이 지지에 따른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해야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정밀한 운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무토일간이 6월을 만나면, 자, 12운성으로 사지라고, 사지. 자, 사지 이 말은 무토는 6월에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6월은 기토 겁재가 주도권을 쥐는 시기예요. 그래서 겁재가 주도권을 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뭔가 좀 앞서거나 뭐 이렇게 일을 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일주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에게는 이제 6개 일주가 있죠. 모든 일간. 자, 일단 무신, 무자, 무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먼저 무신, 무자, 무진일주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신일주 보겠는데, 자, 무신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직책을 맡거나 감투 쓰는 일이 생기죠. 무신일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구설수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승진은 미루어져서 또 다음을 기약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투자나 동거래는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좀 많은 달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인연을 만나기는 어렵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무자일주죠. 자, 무자일주로 9월운세 특징을 보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제 건강 문제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특히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출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일어나죠. 오해나 모함으로 곤혹스러운 일도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진일주를 보면, 자, 무진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갑작스런 이동이 많은 달이죠. 갑작스런 이동. 자, 원래 이동이 많은 사람은 이런 달에 오히려 발전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달에는 원치 않은 뭐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일도 생기죠.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이제 이 달에도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수익이라든지 매매운, 문서운 다 뭐 이런 더 괜찮은 달이죠.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이 달에 만나는 사람하고 급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달이 이별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요. 기회는 자꾸 오는데 원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늘의 뜻에 그냥 맡긴다는 생각으로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잘 되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부가적인 수입이 좋은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연인이나 부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대화가 많으면 오히려 다툰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이 달에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무오일주를 말씀드려요. 무오일주는, 자, 무오일주가 9월 운세 특징이 조급증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문제를 좀 키우는 건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 제품 판매라든지 구매, 계약서 작성 이런 일에서 서둘러서 손실을 키우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지출이 많은 달이죠. 지출 관리가 중요하죠.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새롭게 이성을 만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고요. 다음에 무술일주를 볼게요. 자, 무술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변화가 크죠.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관재수, 구설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전운을 보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재물운이 들어오죠. 매매나 계약운도 좋고요. 투자 수익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이성운이 자주 들어오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나도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 개유월 9월 운세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죠. 자, 기토일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갑진년 개유월을 만났죠. 자, 기토일간이 개유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자세하게 9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천간에 자, 연의 간목이 이제 정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개수가 이제 편재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연의 간목 정관을 보면 기토일간에게 일단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온토, 자, 기토가 보온토라고 얘기하는데 보온토 기토가 간목을 만났다라는 것은 기토의 목표를 본 거죠. 그래서 기토일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달에는 그런, 그러니까 2024년에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월에서는 계수 편재를 만났는데, 자, 이것도 뭐 편재니까 뭐 큰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자, 십성으로 편재는 맞지만 기토가 이룰 수 있는 편재 재성은 아니죠. 기토가 개수 편재를 추구한다. 개수 편재를 만난다는 것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죠. 무지개는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기토일간 이달에 자칫하면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일을 벌려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천간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요. 다음에 자, 지지를 보면요. 자, 지지를 보면 진년이고 6월이죠. 갑진년 개유월이죠. 자, 이걸 잘 살펴보면 먼저 진토하고 유금이 육합, 합하죠. 육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금이 진토에 임묘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러면 유금이 9월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진토가 유금을 차단하니까 유금 역할이 축소가 되죠. 자, 8월이 뭐였냐면 신월이었죠. 신월에는 신자진 이렇게 이제 수국을 이루면서 이제 수운동을 좀 하죠. 그러니까 진토라 신이 만나서 이제 수운동을 도와줬는데 6월이 되면서 6월이 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수운동을 돕게 되는데 유금이 진토에 임묘하니까 사주에서 유금을 기묘하게 써왔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 유금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던 일 마무리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이라는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도 생기죠. 자, 그래서 모든 일간에게 기토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에게 이달에 유금 역할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이런 변화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토일간 입장에서 6월은 12운성이 이제 생지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음간 12운성은 양간 12운성하고 해석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6월의 기토는 보온토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겁재무토는 6월이 뭐예요? 사지니까 6월에 이제 기토가 주도권을 쥐죠. 그래서 겁재 때문에 기토일간은 겁재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뭐 일이 막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일은 좀 줄어들겠죠. 자, 다음은 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를 보면은 자 기토일간 일주 6개, 기사, 기후, 기축 일주가 있고요.
기해, 기묘, 기미일주가 있죠. 이렇게 6개 일주를 다 알아보겠는데, 먼저 볼 거는 요거죠. 기사일주, 기후일주, 기축일주. 먼저 기사일주를 볼게요. 자, 기사일주 9월 운세의 특징을 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업무 변동이고요. 직장 변동도 가능한 달이죠. 자, 어려운 일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일단 해결한다고 보고요. 인복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죠. 투자 수익이라든지 부가적인 수익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성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연인은 미래를 약속하는 운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후일주를 볼게요. 기후일주. 자, 기후일주 9월 운세 특징이 남 앞에 나서는 일 일단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불필요한 자존심 세우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좋은 일 해놓고 좋은 말 못 듣는 일도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수익과 지출이 많은 달이죠. 투자 수익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고요. 연인은 미래를 약속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축일주를 볼게요. 자, 기축일주 9월 운세 특징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운이고요. 해오던 일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나죠. 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운이고요. 승진운도 있습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금전운도 좋죠. 예상치 못했던 재물도 들어오고요. 투자 수익도 좋은 달입니다. 자, 이성운은 이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죠. 연인이나 부부도 원만하고 좋은 달이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요거 기해, 기묘, 기미일주를 알아보겠는데, 먼저 기해일주. 기해일주 9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힘든 일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해일주가 이달에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결과는 더욱더 좋아지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수익과 지출이 원만하고요. 이성운을 보면 이달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장거리 연애가 좋죠. 길게 보면 이게 더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묘일주를 볼게요. 기묘일주 9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힘들 때는 윗사람이나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고,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투자나 매매, 계약운도 있고요. 금전운도 원활하죠.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이런 운에는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과가 좋지 않죠. 다음에 기미일주를 볼게요. 기미일주 9월 운세 특징이 특히 이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출장이라든지 파견근무 뭐 이런 걸 자청해서 가면 대인관계 때문에 힘든 일은 사라지죠.
자, 금전운을 보면 수입과 지출 원활하고요. 부가적인 수입도 생기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 자, 이성운을 보면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결과가 없죠. 큰 기대 안 하고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개유월, 9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